야, 친구들. 오늘은 말이야. 우리 60대들이 모처럼 한번 배꼽 빠지게 웃고 어깨 들썩이며 박수 칠만한 그런 재미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반전이 숨어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해. 다들 괜찮지? 어차피 인생 뭐 있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순간을 즐기고 웃고 즐기면서 사는 게 가장 남는 장사 아닐까 싶어. 안 그래? 특히 우리는 젊은 시절 온갖 고생 다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잖아. 이제야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 젊을 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걱정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나이잖아. 때로는 주름살 걱정, 때로는 흰머리 걱정, 여기저기 쑤시는 몸 걱정까지 걱정 보따리가 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시원한 웃음 한바탕이야.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정말 그 말이 틀림없다는 걸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공감할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줄게. 단순히 웃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삶과 닮아있는 듯한 하지만 마지막에는 톡 쏘는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야. 다들 귀 쫑긋 세우고 아랫배에 힘 꽉 주고 잘 들어봐.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배꼽 빠져도 난 책임 못 진다. 흐흐. 옛날 옛적의 말이야. 아주 오래전, 아니 아주 최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생생한 이야기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덕수 할아버지라고 해두자. 덕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거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물 좋고 머리도 비상하고 게다가 말솜씨와 유머 감각까지 뛰어나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졌지. 덕수 할아버지 한마디면 동네 처녀들 여럿 가슴 설레게 하고 심지어는 멀리 다른 마을 처녀들까지 덕수 할아버지 보러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다는 소문이 자자했지. 아이고 덕수 도련님 한번 보고 가야 오늘 잠이 오지. 했다나 뭐라나. 그렇게 젊은 시절을 화려하게 보내셨던 덕수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70 중반을 훌쩍 넘기시니 젊을 때 불타오르던 패기와 열정은 어디 가고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지루한 거야. 아무리 멋있던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지. 물론 여전히 곱게 늙으신 외모의 점잖은 풍채는 여전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지. 그나마 유일한 낙이라고는 경로당에 모여서 동갑내기 친구들이나 한두 살 어린 동생들과 화투치고 바둑두고 지난 세월의 추억들을 안주 삼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막걸리 한 잔 걸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덕수 할아버지 삶의 전부이자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 물론 가끔 손주들이 찾아와 재롱을 피우는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덕수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지. 다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는 청춘 못지않게 반짝였어. 한 친구가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다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덕수 영감. 요즘 젊은이들 하는 거 보면 참 별난 것들이 많더라. 썸이라는 것도 있고 밀당이라는 것도 있고 아주 머리가 지끈거려. 우리 때는 그냥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아니면 마는 거였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간을 보는지 모르겠어. 어휴 쯧쯧.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리고 말이야. 요즘 애들은 길거리에서 손잡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아주 그냥 대놓고 애정 행각을 펼치는데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돌린다니까. 세상 참 많이 변했어. 하면서 다들 격세지감을 느끼며 옛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야. 마치 자신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말이지. 이때 우리 주인공 덕수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주 능글맞은 표정으로 한마디 던지는 거야. 자네들. 젊은이들 연애만 복잡하고 별난 줄 아나?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복잡하고 스릴 넘치고 심지어는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네. 젊은이들 못지않게 말이야. 그러자 친구들이 일제히 덕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다들 속으로는 이 영감탱이 드디어 노망이 들었나?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 타령이야.
설마 아직도 젊은 시절의 추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덕수 할아버지의 평소 행실을 아는지라 뭔가 흥미진진하고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는 눈치였지. 다들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어. 덕수 할아버지는 빙긋 웃음을 지으며 여유롭게 이야기를 이어갔어. 내가 얼마 전에 말이야, 건강을 위해 매일 하던 산책을 나갔다가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에서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지. 멀리서 봐도 참 고상한 분위기에 곱게 나이 드신 분이었어. 나이가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인상도 아주 선하고 말씀하시는 품새도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슬쩍 말을 걸었지. 아이고 아주머니,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혼자 나오셨습니까? 저도 산책 중인데 잠시 앉아서 이야기나 좀 나눌까요?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도 웃으면서 어머 그러실래요? 마침 저도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근처 찻집으로 가서 차 한 잔 마시게 됐지. 친구들은 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경로당 안에는 정적이 흐르고 오직 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지. 다들 속으로는 이 영감탱이 드디어 노년에 꽃을 피우는 건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어. 어떤 친구는 너무 몰입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화투패를 거꾸로 쥐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 덕수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참 기묘하고 신기하더라. 그 아주머니가 글쎄 나랑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분이 아니겠어? 그것도 내가 사는 동 바로 옆동에 말이야.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지. 이게 또 인연이라면 보통 인연이 아니지 뭐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아주머니, 어찌 이리 가까이 사는데 이제야 뵙는답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런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건가? 하고 슬쩍 농담처럼 운을 띄었더니 그 아주머니도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웃으시며 그러게요. 영감님, 세상 참 좁네요.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서로 몰랐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하시는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니까. 친구들은 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침을 꿀꺽 삼키며 숨죽이고 있었어. 다들 눈은 덕수 할아버지의 입에 고정되어 있었지. 경로당의 다른 할머니들도 슬쩍슬쩍 귀를 기울이며 덕수 할아버지의 로맨스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어. 덕수 할아버지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목을 한번 가다듬고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렇게 한두 번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랑 나랑 둘 다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말동무도 되고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다니까. 외로웠던 마음에 서로가 위안이 되어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쌓여갔지.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영감님, 저 사실은 영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고 말이야. 그때 내 속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나이에도 봄날 같은 설렘이 오는구나 싶었지. 어쩌면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가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은 이제 거의 빙의 수준으로 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몰입했어. 어떤 친구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입을 떡 벌린 채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 다들 덕수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학수고대하며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 덕수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씩 웃으면서 마무리 멘트를 날리는 거야. 마치 최고의 개그맨이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듯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주머니 뭘 그리 망설이십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주머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하고 말이야. 내 얼굴에는 아마도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을 거야. 그러자 아주머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마치 소녀처럼 수줍은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여는 거야.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곱고 사랑스럽던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영감님, 사실은 제가요 영감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빌려간 그 비녀 그거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제가 이번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꼭 필요해서요. 하시는 거야.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엥 하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뒤늦게 덕수 할아버지의 기막힌 반전에 아차 당했다 하는 표정을 지었지.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 영감탱이 하는 표정들이었어. 그러고는 이내 다들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터트리는 거야. 어떤 친구는 너무 웃겨서 의자에서 나자빠질 뻔하고 또 어떤 친구는 마시던 막걸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코를 품을 뻔했어. 심지어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할머니들까지 덩달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거렸지. 경로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어. 웃느라 정신이 없는 통에 여기저기서 아이고 배야 소리가 터져 나왔지. 덕수 할아버지는 친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한껏 으쓱이며 말했어. 얼굴에는 뿌듯함과 즐거움이 가득했지. 자네들.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반전이 있는 법이라니까. 꼭 젊은이들만 연애하고 밀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 60대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발한 유머와 지혜로 삶을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친구들은 웃느라 배를 잡으면서도 덕수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 한 친구가 겨우 웃음을 참고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지. 숨을 헐떡이며 말이야. 아니 덕수 영감. 그럼 그 비녀는 진짜 빌린 거요? 아니면 그냥 우리를 한바탕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요? 그러자 덕수 할아버지는 더욱 능청스럽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는 거야.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이야. 글쎄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상상에 맡기겠네. 정답을 알려주면 재미없지 않겠나? 인생은 원래 미스터리의 연속 아니겠어? 이봐 친구들. 이 이야기 어때? 시시한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반전과 웃음이 숨어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 아니겠어? 때로는 거창한 이벤트나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이야기 속에서 큰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나이 되면 말이야. 세상 보는 눈도 좀 더 넓어지고 삶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세월을 통해 쌓아온 지혜가 있잖아. 젊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고 사소한 것에서도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로운 나이가 바로 우리 60대 아니겠냐고. 덕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지. 이 이야기처럼 말이야. 우리 삶은 예측 불가능한 반전의 연속이잖아. 때로는 눈물 나게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벅차게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허를 찌르는 반전 유머에 배꼽을 잡고 웃을 때도 있는 거지.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나 할까. 중요한 건 어떤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는 태도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찡그리기보다는 활짝 웃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젊은이들처럼 과격하고 자극적인 유머보다는 이렇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유머,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허를 찌르는 반전이 있는 유머가 우리 60대에게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 격식 없는 친구들과 함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 건강에 대한 소소한 걱정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이야기, 자식들이나 손주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리는 거, 그런 게 우리에겐 진짜 행복이고 삶의 활력소 아니겠어?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말이야 친구들, 우리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순수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어떤 유명한 명언에서 그랬잖아.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라고.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아무리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도 한번 크게 소리내어 웃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 과학적으로도 웃음이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는 그야말로 건강을 위한 최고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 우리는 이제 실버 세대니 황혼기니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이잖아. 비록 젊은 시절의 열정과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더라도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는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젊을 때는 몰랐던 여유와 지혜가 더해져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말이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잖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일상의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해. 오늘 이 웃음 가득했던 순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은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랄게. 그리고 다들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고 더 기발하고 더 반전 있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테니까 다들 잊지 말고 기대해줘. 절대 놓치지 말라고. 알겠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이렇게 시원하게 한바탕 웃자고.